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강의 주제는 Age and Acquisition인데, 우리가 잠시 지난 2주 동안에 무엇을 공부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커다란 토픽은 제일 언어 습득이었죠. 그래서 제일 언어 습득의 과정과 그 제일 언어 습득을 설명하는 여러 다른 학파들의 그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제일 언어 습득과 관련된 학습 이론,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4월에 들어서는 제2언어 학습, Second Language Learning 이 주된 토픽이 될 텐데 그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에이지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놓은 그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그 제1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이 에이지가 어떤 crucial factor로서 작동할 수도 있다. 특히 critical period라는 가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극단적인 사례들을 좀 보았었죠. 어, 이제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이 에이지 팩터가 어느 정도 그 효용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제2언어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니의 경우처럼 어, 제1 언어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도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그 결정적 시기를 지나면 모국어일지라도 습득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L2 Second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는 이런 결정적 시기가 과연 있어서 그 시기를 지나면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 시기가 연령상으로는 한 사춘기 무렵 연령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결정적 시기가 지나면 제2언어 학습이라는 것은 불가능한가가 또 하나의 퀘스천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또는 학습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는가의 이 질문에 대한 어, 그 앤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 네이티브 라이크한 그 발음, 원어민과 같은 그 발음, 액센트에 있어서는 특정 연령을 지나면 네이티브와 같은 발음이나 액센트를 갖추기는 어려운 것 같다. 즉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fluency level, 즉 우리가 어른 연령, 즉 결정적 시기로 알려져 있는 한 10살에서 그 이후, 한 12살 이후에 어떤 언어를 새롭게 배웠는데도 어, 그 네이티브처럼 정말로 잘하는 그런 성인 학습자들이 있죠. 즉 fluency, 유창성의 레벨에서 보자면 결정적 시기 가설을 뒤엎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native like pronunciation and accent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외의 분야 L2 learning에 있어서는 결정적 시기를 아주 곤고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의를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즉 L2 learning이라는 것은 hemispheric lateralization과 같이 연관시켜서 보아야 한다는 것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우리가 브레인이 이제 어린 연령에서 점차 성숙해짐에 따라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좌반구와 우반구의 역할이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좌반구는 주로 intellectual, 지적 영역에 대한 기능, logical function, analytic function,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이 language function, 언어적 기능을
좌반구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lateralize 되죠. 반면에 이 우반구는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촉감이나 또 이런 auditory, emotional, social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영역이 이 우반구로 lateralize 됩니다. 자, 이런 두뇌의 측면화 과정은 한 사춘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뇌의 측면화 과정과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L2 습득과의 관계는 어떠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적어 놔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춘기 연령까지 지금 방금 제가 레터럴라이제이션이 진행된다라고 했죠. 즉, 이 언어 습득 측면에서는 두뇌의 그 기능화, 측면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이 사춘기 연령 이전에는 두뇌가 좀 더 플라스틱, 유연한 단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언어 습득에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이런 기능의 그 미분화, 아직 레터럴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모국어뿐만이 아니라 L2, 제2 언어도 습득할 수 이런 브레인의 유연함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측면화 과정은 또 우리가 제2 언어를 배울 때 그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춘기 이후에 L2 학습을 하게 되면 원어민 같은 발음 습득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춘기 이후에 L2 학습을 시작해서 원어민 수준의 액센트를 갖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런 그것에 일조하는 것이 이 언어 그것에 일조하는 것은 아마 이 두뇌의 이 레터럴라이제이션 측면화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발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 안에 이런 작은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과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모국어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모국어를 이제 발화하기 위해서 근육 조직이 어느 정도 stiffened,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2 언어를 습득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도 사춘기 연령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이미 모국어의 이 근육, 우리 구강 내의 근육 조직이 모국어에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발음 측면에 있어서의 크리티컬 피리어드는 굉장히 더 연령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근육의 stiffness, 그러한 굳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critical period in pronunciation or accent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lateralization, 이 측면화 과정도 또한 이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 intellectual development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 피아제 여러분에 따르자면 intellectual development는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 적어놨듯이 생후부터 한 2돌까지는 sensory motor stage, 또 2살부터 7살은 전 조작기 해서 pre-operational stage, 7살부터 16살은 operational stage. 다시 이 operational stage를 이제 concrete operational stage와 formal operational stage라고 하죠. 즉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concrete operational stage에서 formal operational stage로 넘어가는 연령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연령대 11살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면
이 피아제의 각 스테이지의 어린이들 이 지적 능력 발달에 있어서의 특징들이 잘 6분짜리인데요. 설명되어 있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링크 따라서 꼭 들어가서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formal operational stage예요. 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 습득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사는 around age 11, 즉, 그 concrete operational stage에서 formal operational stage로 넘어가는 이 연령대이다라고 지금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비디오 클립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이 연령대가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abstraction, thinking, 그죠? 어떤 abstract한 thinking을 할 수도 있고 formal thinking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11살 이전에는 concrete experience,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나 direct perception, 직접 경험하는 어떤 인지 이런 것을 중시했다면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연령대가 11살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 어린이의 특징은 egocentric, 그 비디오 클립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특히 아주 어린 연령일수록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받아들인다. 이것이 사실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죠. 즉 우리 3월 31일 그 올려놓은 비디오 클립 자료를 보더라도 아이들은 자아중심적이고 또 한 번에 하나의 뜻만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언어의 단어, 특히 단어의 그 의미를 one to one으로 즉 들려지는 발화, 그 단어의 하나의 의미만을 부여하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즉 아이들의 이 intellectual development의 그 특징인 egocentric하고 focus on one dimension at a time. 이것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11살이 지나가서 이제 성인 학습자로 넘어가면서 이 cognition 지금 보았듯이 자, 뭔가 이렇게 formal 이러한 또는 abstract한 thinking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mature cognition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cognition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또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self-awareness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intellectual development에 있어서는 좋은 측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언어 발달에, 제2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hindrance, 뭔가 방해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ognition이 높은 거는 좋은 거죠. formal thinking을 할 수 있고 abstract thinking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면은 언어 습득이 더 쉬워야 할 텐데 사실은 어린이들이 언어 습득하는 모습, 아까 보았듯이 이고센트릭한 모습, 그래서 더 언어가 더 용이하게 배워지는 그 모습에 반해서 어른들은 인지력은 높으나 언어 습득이 용이한 것 같지는 않다. 그 이면에는 굉장히 highly self-aware, 자신에 대한 self-awareness가 너무 높아지고 또 이런 cognitive 도메인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 affective, 이 emotional 도메인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즉 성인에 있어서는 cognition보다는 이 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이 이모셔널 도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피아제의 그 intellectual development에 따라 어린이의 언어 습득을 보았는데 역시 그 formal operational stage 이전의 연령대 어린이들의 그런 egocentric한 측면들이 언어 학습에는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 11살을 기점으로 하는 그 이후의 성인들의 이 intellectual development는 굉장히 포멀하고 abstract한 그런
사고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오히려 인지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측면들이 오히려 언어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연관시켜서 언어 습득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측면 각각들은 이제 오늘 후반부 제 2차 수업 교시에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2언어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에 인지적 요소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듯이 어린이들은 이 implicit learning이 굉장히 뛰어나죠. implicit learning은 뭐였죠? 네, 그 괄호 안에 적어놨듯이 네, 어떤 드러나는 인스트럭션, 실제적인 인스트럭션이 없이도 언어적인 패턴을 습득하는 것. 그죠? 성인 학습자들은 explicit learning이 필요할 경우가 많아요. 아주 드러내놓고 어떤 언어 패턴을 주목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한 explicit한 teaching을 오히려 좋아하고 그런 티칭에 따라서 러닝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뭐 어린이들은 이런 explicit learning teaching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런 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굳이 이런 linguistic 패턴을 굳이 현실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그 패턴을 스스로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emerge 됨으로써 그 안에서 배워나가는 implicit learning을 아주 잘하는 그런 연령대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L2 학습을 시킬 때는 어린이 학습자인가 아니면 성인 연령대, 즉 청소년 또는 사춘기 연령 이후의 학습자인가에 따라서 이제 implicit learning을 더 포커스를 둘 것인지 또는 explicit learning을 성인 학습자에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 우리가 choose 이렇게 선택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L2 러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인지적 사항으로서 마지막으로는 이 기계적 학습과 의미 중심적 학습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언어의 그 학습에 있어서 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meaningful learning이다. 라는 걸 보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그러한 그 과제 제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경험들, 액티비티들 좀 공통된 것도 있었고 또 특이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잘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언어적인 아이템이라는 것은 meaningful learning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long retention이 가능해지죠. 즉 meaningful learning이라는 것은 new 아이템과 또 이미 알고 있는 experience를 연관 지으면서 배워가는 그런 모습을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연령과 지금 연령이라는 팩터와 L2 learning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즉 어린이 학습자와 어른 학습자 두 그룹을 크게 나눠서 보자면 이 어린이건 어른이건 이 meaningful learning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학습자에게 이런 기계적 학습을 시키는 것은 별 효용성이 없고 또 어른 학습자에게서도 가끔은 기계적 학습이 필요하죠. 그냥 암기가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린이 학습자에게는 더욱더 meaningful learning이 필요하고 성인 학습자이더라도 가끔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meaningful learning이 더 학습에 있어서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하단에 적어놨듯이 foreign language 클래스에서는 너무 지나친 그런 기계식 활동은 지양해야 되죠.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드릴이라든가 패턴 프랙티스, 컨텍스트가 없는, 물론 컨텍스트가 있는
그런 드릴이나 패턴 프랙티스는 비기닝 레벨이나 특정 목적하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컨텍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단순한 규칙을 반복해서 리사이트 그냥 암기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은 즉 기계적 학습이라는 것은 제2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